네, 이제 오늘은 그동안 조선업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긍정적인 부면들만 좀 살펴봤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현재 국내 조선업이 직면해 있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이제 환경 처우나 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뭐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은 이 전남 영암에 이제 위치한 이 3호 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경남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남 지역은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대개 이제 남해안 지역의 펜션이나 숙박업소를 가보면 바로 이제 20인실이나 뭐 40인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인실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집단으로 뭉쳐서 즐기는 한국 특유의 분위기와 이제 문화가 강하기 때문이죠. 뭐 지금이야 이제 직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워라밸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 언제든지 퇴사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직장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곧 집이 이제 그런 문화였는데, 이를테면 이제 집에서 아침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출근을 해서 아침을 먹은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아침에 같이 체조를 하고, 이제 오전 근무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점심을 먹고 오후 근무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뭉쳐서 회식을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죠. 약간 이제 애사심이 넘치는 분들은 주말에 같이 이렇게 조기 축구를 하기도 하고 뭐 낚시도 가기도 하면서 이제 거의 모든 인간 관계가 이제 회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조선소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설계 부면이 있으면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고참들이 이제 설계 파트에 달려가서 이제 푸닥거리를 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녁이 되면 뭐 우리가 이제 남이냐고 하면서 이제 술 한잔하면서 뒤끝없이 푸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 한국 특유의 좋은 머리가 합쳐지면서 이제 국내 조선업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합도 잘 되고 이제 성격도 급하기 때문에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빠르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한국의 기질이 이제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오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앞선 영상들에서 뭐 여러 차례 얘기했던 이 중국의 선박이 대량으로 필요해진 시점이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WTO에 가입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 공장이 되면서 수출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를 실어 나를 배들이 많이 필요해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사들은 대량 발주를 했고, 이제 이걸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건조한 게 이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내 조선사들이 뭐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약점이라고 평가받는 이 설계 부면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건조하는 선박은 이제 버벅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감을 알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제 엄청난 속도로 배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속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냐면, 당시에 이제 한국이랑 일본에 이제 똑같이 선박 10주를 발주를 하면 이 4척 정도부터 이제 만들 때에는 이제 한국이 압도적으로 추월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4척을 만들 때 한국은 이제 거의 다 만들어서 인도 바로 이제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당시에는 배가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선사들은 그 빨리빨리 배를 만들어주는 국내 조선사를 찾기 시작했고, 이제 이때부터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국내 조선소는 단순히 이렇게 배만 빨리 만든다고 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걸까요? 이제 그렇지 않죠. 특히 이제 도크를 활용하는 면에서도 이제 약간 기가 막혔는데, 이 도크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조선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도크가 무엇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이 안에서 배를 만들고 이제 물을 채워서 배를 처음 이제 물에 띄우는 곳입니다. 여담으로 이제 도크에 물을 채워 넣은 다음에 이제 이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빼면 이제 그때 이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남해에는 숭어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못 나간 고기들을 잡아서 배를 진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를 쳐서 먹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도크 한 개에 이제 배 한 척이 기본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 국내 조선소들은 이제 도크 하나에 배 6척 혹은 7척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크 옆에 새로운 공간을 확장을 해서 이제 이 도크 안에 있는 선박의 건조가 끝나면
이제 이 배를 이제 옆에 도구로 옮기고 또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이제 그 다음을 만들 이제 배를 넣어서 이제 중간 정도 만들어 놓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건조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이 2배나 더 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도크 하나의 배 한 척을 만들 때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무려 6척이나 7척씩을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승승장구를 할 것으로 보였던 국내 조선사에게도 이제 위기가 닥치는데요. 이제 그건 바로 이제 아까 서두에서 언급한 이 설계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당시 이제 플레이를 했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장에서 플레이를 했던 국내 조선사들을 보면 이제 한진중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건설업을 하던 회사들이 조선 파트로 영업을 확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설계 파트 역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시 조선사들은 이 선박 설계 도면은 외국에서 사오고 오히려 이제 현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터지는 계기가 발생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해양 플랜트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해양 플랜트는 그 단가가 아주 비싼 대신에 이제 발주가 많이 없다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랜트들은 수심 한 6,000m 심해에서 활용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시로 태풍이 덮치는 이제 먼 바다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선박과는 완전히 다른 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해양 플랜트 사업을 이제 처음 맞닥뜨려본 조선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선박 만들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이제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이제 2번, 3번 만들어 보니까는 이제 금방 만들었는데, 이거라도 이제 못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는 선박과 이제 플랜트의 설계 구조를 이제 간과한 이제 큰 오판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오판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이제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판이라는 거는 그 일반 선박과 이제 플랜트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제 간과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선박은 안이 비어 있고, 이제 플랜트는 이제 안이 꽉 차 있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선박은 이제 내부가 텅 비어 있다 보니까는 이제 건조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철판을 잘라서 다시 용접을 하고 붙이면 되지만,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리는 방식이라서 중간에 이제 설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미 작업을 해놓은 배관이나 전선들을 이제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조선소는 그동안 이제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체가 되고 건조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결국에는 선사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제 건조 지연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해양 플랜트 수주를 하더라도 이제 한동안 엄청나게 애를 먹었던 건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국내 조선소는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랜트를 건조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영입해서 이제 생산 현장을 지원하게 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기술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을 붙여서 이렇게 통역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좋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제 설계 파트를 좀 강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거제나 이제 울산까지 내려와서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어떤 취준생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타지에 혼자 와서 이제 하루 종일 외롭게 일만 하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현재 해양 플랜트를 포함해서 설계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조선소를 떠났던 분들도 이제 현장직으로 안 오고 있는 마당에 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과연 이 힘든 조선소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설계 파트에서 이 자립화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국내 조선사들이 직면해 있는 한 가지 문제인 설계 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